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박찬모와 함께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웜의 신박 오늘 1월 12일 월요일 순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예, 저도 지난주 금요일 아주 상태가 좀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금요일 밤에 또 남아서 야근을 하려다가 아니야. 이거 내일 아침에 또 축구도 가야 되는데 일찍 자자 해서 밤 10시 반에 그냥 퇴근해서 집에 가서 바로 기절해서 자 그러고 토요일 새벽에 계속 잠이 깼더라고요. 새벽 4시, 5시, 6시 평소에 자는 시간이 있다 보니까 한 5시간 좀 지나니까 잠이 계속 깨긴 했는데 6시쯤 5시, 6시 요때는 이 좀 폐가 아프더라. 가슴이 좀 아파서 야 오늘은 진짜 축구 안 가고 쉬어야 되겠다. 네, 그러다가 6시 한 15분쯤 되니까 또 머릿속에서 그래도 축구를 좀 가야 몸이 괜찮아지지 않을까? 이러면서 이 축구의 유혹이 계속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론은 어떻게 했냐면요. 댓글을 좀 봤어요. 우리 축구 밴드에 봤더니 그 삼성전자 부장도 저랑 지난주에 주중축구하고 똑같이 저랑 조 차장이랑 삼성전자 부장 다 똑같이 감기 증세. 우리 최성문은 저랑 축구한 건 아닌데 감기 증세가 왔었는데 그래서 그 전자 부장 후배가 그 밴드 댓글에다가 남겨놨더라고요.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오늘 불참으로 변경합니다. 그거 보면서 그렇지 나도 쉬어야지 라고 했다가 6시 한 15분쯤에 참석자 수가 좀 적은 거예요. 아무래도 날도 좀 춥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나가야 되겠다. 한 사람이라도 더 채워줘야 되겠다 해서 나가가지고 한 13명 왔던데 6대6 뭐 7대6 그렇게 스몰 게임 풋살처럼 근데 풋살처럼 하잖아요. 쉴 수가 없어요. 11대 11 하면 좀 내 포지션에 안 움직여도 되는데 원래 제가 또 스타일이 열심히 좀 많이 뛰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근데 6대6 하니까 더더욱 쉴 수가 없습니다. 계속 올라갔다 내려왔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사우나에서 봤더니 런닝이 그날 밤에 집에 와서 그 런닝을 꺼내 놓는데도 쫄딱 젖었을 정도로 그렇게 축구하고 어제 오후에 그날 토요일 밤에도 일찍 잤습니다. 토요일 밤에도 좀 잠을 푹 자고 그러고 일요일 날 또 어제 오후에 오전에 뭐 교회 갔다가 끝나고 부모님 댁에서 또 어머니께서 해주신 맛있는 또 떡만 듣고 든든하게 먹고 그리고 어제 오후에 또 고양이가 생선 가게 못 지나가듯이 그래 몸이 완전히 회복을 하려면 축구를 해야 돼. 그러면서 또 축구장으로 기어 나가가지고 열심히 공차고 목욕하고 끝나고 나서 맛있는 감자탕 감자탕 맛있는 거 먹고 그랬더니 저는 괜찮습니다. 이제 근데 금요일날 상태가 어느 정도 안 좋았나 제가 댓글 읽다가 몸이 좀 안 좋으신 것 같다 해서 제가 봤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게 금요일 오전의 모습이에요. 오전의 모습이었는데 오전에 웜에 소통 찍어놓고 그러고 나서 뭐 일이 계속 또 밀려가지고요. 그 뒤에 신문기사 읽을 때는 오후 4시 좀 그때 업로드가 좀 늦었잖아요. 그죠? 4시 넘어서 막 업로드를 했는데 4시 넘어서 표정이 보세요. 이 상태가 이렇더라고요. 보니까 상태가 좀 맛이 가가지고 그 금요일 날 콧물이 계속 줄줄 흘러가지고 코가 좀 헐 정도였는데 이 보시면 상태가 안 좋은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건강 관리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뭐든지 항상 피드백 해보고 내가 뭐가 좀 잘못됐을까? 수면 관리가 잘못됐다라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예전에도 심하게 감기가 왔을 때 딱 생각해보니까 최근에 수면 관리를 잘못했다. 네, 그런 결론을 내렸었거든요. 네, 다 이유가 있습니다. 보면 다 이유가. 잠이 보약이다는 말이 있듯이 네, 다 우리 채미턴 분들 잘 드시고 그죠? 잘 드시고 잘 주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댓글 좀 읽어보겠습니다. 자, 댓글 좀 읽어보겠습니다. 이런저런 생각이 많은 금요일 밤 잠도 안 오고 불안한 마음의 안정을 위해서 전무님 찾아왔습니다. 역시 많은 위로받고 갑니다. 하셨고요. 채슬리 통해 좋은 습관을 가질 수 있게 되어 행복합니다. 채슬리 한 분 한 분 너무 귀하고 소중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니 좋은 성과가 나오는 것이겠지요. 올 한 해도 화이팅입니다 하셨고요. 주말에는 리프레시를 해서 좋은 아이디어로 26년 새해도 잘 이끌어 주세요 하셨습니다. 과열이 식는 시간입니다. 급등 후 조정은 당연한 겁니다 하셨고요. 과열은 과열입니다 하셨고요. 안녕하세요 전무님, 생애 첫 댓글과 감사 인사 드립니다. 19년 말 첫 주식을 사면서 전무님 영상을 찾아보았습니다. 소심하게 좋아요만 누르다가 감사한 마음 표현하고자 몇 자 적어봅니다. 네, 고맙습니다. 올해는 1.0 속도로 차근차근 들으면서 열심히 공부하고 싶네요 하셨고요. 전무님, 키링 주문 완료. 정말 감을 잡은 정도가 아니라 종목 선정 대박. 올해도 화이팅입니다 하셨습니다. 전무님을 만나고 이제는 주식장이 열리는 월요일이 기다려지니 감사합니다. 3전 실적 발표 후 혼란스러운 감도 있었지만 또 다른 주식 공부를 한 것 같아 이제는 한결 마음이 편하게 되었습니다 하셨고요. 올리셨군요. 많이 기다리셨다가 우리 몽몽이님께서 전무님 컨디션이 안 좋은 것 같아서 걱정됩니다. 주말 푹 쉬시고 컨디션 찾아오시길 바랍니다 하셨는데 네, 찾아왔습니다. 제가 운동을 하러 가는 마음이 예전에 소림사 무슨 영화에 보니까 소림사에서 새벽에 어떤 주인공이 딱 나왔더니 다른 조연에 해당되는 소림사에 또 고수가 나와서 턱턱 뭐 이렇게 운동을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새벽에 이래 나와서 운동하냐 했더니 딱 그러는 게요. 약간 감기 기운이 있어서 네, 운동으로 그 감기를 떨쳐버리려고 나왔다. 그러니까 그 주인공이 그렇지. 네, 가벼운 운동을 하면 감기가 떨어지게 돼 있지. 뭐 그런 얘기를 한 대목이 생각이 나서 그 이후부터는 물론 이제 감기가 온 게 수면 부족하고 좀 무리하게 했던 거 있는데 약간 가벼운 운동을 해주고 숙면 푹 그리고 또 한방에서는 제가 또 우리 경희대 한의대 선배분들이 많이 쉬어가지고 이 주선들은 얘기가 많지 않습니까? 감기에는 잘 먹고 열병에는 굶어라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감기 걸리면 입맛이 떨어지잖아요. 맛을 느낄 수 없다 보니까 입맛이 떨어지는데 저는 꾸역꾸역 먹습니다. 꾸역꾸역. 네. 그래서 감기에는 잘 드셔야 됩니다. 잘 드시고 네, 너무 움츠려 계시지 마시고 가볍게 산책이나 운동하시고 그러고 네, 푹 주무셔야 됩니다. 삼자는 언제 팔아야 할지 고민하고 있는 캐릭터 일러스트를 보는 순간 빵 터졌어요. 제 마음을 많이 닮은 듯 했어요. 저는 땀까지 흘리지는 않아요. 네,
웜의 신박 보다 보면 마음이 차분해지거든요. 고민하는 분들이 많은가 봐요. 하셨습니다. 아유, 좋으시겠습니다. 투자일기 7일차 우리 사장코님이 계속 올리십니다. 팔고 나면 오르는 종목이 연이어 생겼습니다. 주식시장에서 진득이 기다리는 건 정말 어렵다는 걸 다시금 느낍니다. 현금이 어떤 종목보다 좋은 종목이라는 걸 되새기며 현금화한 걸 위안을 삼았습니다. 오늘은 채슬리랩 시장에 이어서 꼴찌를 했습니다. 매일매일 이렇게 또 체크를 해보시면서 내가 항상 누적적으로 그죠? 1년을 되돌아봤을 때 시장을 이겼느냐 아니 이겼느냐, 예, 그 부분을 주간 단위로 한 달 단위로 그렇게 꾸준히 하시면 그게 펀드 매니저들이 하는 늘 일상이기 때문에 아마 투자의 고수가 되실 겁니다. 저는 글재주가 없어서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겠는데 모두가 잘 하고 계시네요. 부럽습니다. 우리 백년설님께서 적어주셨고요. 한 주 동안 수고하셨고 주말 동안 리프레시 하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에도 뵙기 원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또 얘기해 주셔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같이 행복한 날이네요. 열심히 하시고 또 그걸 알아주시는 전무님의 경영 방침이 보이는 이날, 상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열심히 해서 모두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채슬리 원팀 모두 감사합니다. 내적 동기부여에 크게 박수 칩니다 하셨습니다. 비타민C 3000씩 식중에 꼭 드세요. 10 이상의 경험자 임료, 비염도 감기도 싹 없어집니다. 몇 년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맞습니다. 그래서 비타민C 빨간 거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처럼 먹고 있습니다. 이제는 정말 좀 꾸준히 먹겠습니다. 이 비타민만 그죠? 아침에 약간 이 정관장 액기스 그거 따뜻한 물에 타서 먹고, 그리고 항상 밥 먹을 때마다 이 비타민 하나씩 먹어주고 하면 사실 감기, 그리고 이제 잠 좀 푹 잘 자면 6시간 이상씩만 자줘도 이 감기가 정말 걸리지 않을 건데 그 루틴을 꼭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분명 음봉으로 예상했는데 슬금슬금 올라서 끝났네요. 반도체가 쉬니 자동차 방산이 올라오네요. 1등 매니저 포트 보고 반도체를 좀 추가했습니다. 계좌를 자주 들여다보는 저 반성합니다. 더 공부해서 계좌 묵혀둘 줄 아는 실력이 돼보도록 해야겠습니다. 우리 업계의 그 장모 회장님, 조 단위 이상 이 재산을 불리신 장모 회장님이 그러셨댔잖아요. 저희 회사 오셔가지고 뭐 좋게 봐 하면서, 그래서 제가 이래 보여드렸더니 오 주식 잘하네 하셨지만 실제로 그 일파 상승을 만드신 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이셨더라고요. 그런데 저한테 하신 말씀이 시장은 그냥 한 10시까지 아침 시작해서 10시 정도까지 1시간만 보면 되지. 그리고 장 끝나고 나서 나중에 뭐 기업 탐방 다 다니시고 나서 뭐 저녁에 한번 보신대요. 저녁에 오늘 어떻게 끝나나 한번 보고. 그래서 계좌를 계속 이렇게 막 주가가 반짝반짝거리면서 올랐다 내렸다 하는 거, 그거 쳐다보고 있는 거는 절대 좋은 노력은 아닙니다. 아침에 저희 모닝브리프 보시고 오늘 시장 한번 예상해 보시고 내가 투자하는 종목 어떻게 움직이는지 10시까지 한번 보시고, 그리고 장 끝나고 나면 신기한 차트 분석, 저녁 6시 반, 뭐 7시 요 사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 신기한 차트 분석 하듯이 코스피 200 종목, 코스닥 100 종목 그렇게 솔팅 하셔가지고 클릭 하셔서 제일 많이 오른 거, 제일 많이 빠진 거 순서대로 그렇게 쭉 해서 오늘은 어떤 주식들이 많이 올랐고 많이 내렸구나, 그러면서 이제 클릭하면서 옆에 차트 탁탁탁 자동으로 움직이게끔 이렇게 보는 거죠. 계속 보면서 좀 특이한 거 있으면 들어가서 보는 거죠. 그게 이제 습관이 어떻게 봐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은
그 신기한 차트 분석 보시면서 하시고, 우리 인턴십을 하고 계시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도 한 번씩 주말 영상으로 보여드리고 있잖아요. 그죠? 네, 그렇게 해서 루틴을 만드셔야 됩니다. 계속 시세 반짝반짝거리는 거 보고 계시는 게 아니라, 이 시장에 있어서 짧은 변동성, 그거는 쳐다볼 이유가 없어요. 그죠? 시장 내 주식이 의미있게 뭔가 변할 때, 그때 봐야 됩니다. 금과 은, 주식, 상한가, 이벤트. 웜의 신박을 함께 읽으면 읽을수록 투자가 더 어렵게 느껴지네요. 무식하게 용감할 수 있었던 지난 날들이 그나마 크지 않은 수업료로 마무리되어 다행입니다. 그러고 보면 저는 운이 참 좋았어요. 문득 지난 가을에 여의도 가서 전무님을 만났을 때 참 잘 오셨습니다 하셨던 말이 떠오릅니다. 요즘 전 그때 여의도를 간 저를 스스로 칭찬합니다. 참 잘했어요. 제가 저희 회사 찾아오신 분들한테 참 잘 오셨습니다. 그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이 투자에 어떻게 보면 내 계좌가 부러지고 내 계좌를 어떻게 회생시켜야 될지도 모르고, 자꾸만 그 잘못된 습관으로 또 잘못된 어떤 나의 투자에 대한 방법이 잘못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잘못된 사람들 막 또 찾아보잖아요. 자극적으로 얘기하고, 제 눈에는 이제 다 보이잖아요. 제 눈에는 또 가서 한번 만나보면, 이 사람 안 되겠네. 그리고 방송에서도 봐도 참습니다. 그 잘못된 사람을 멘토로 삼아서 계속 투자를 하니까 계좌가 수익이 안 나는 거거든요. 그리고 저희 회사 오셔가지고 그 잘못된 멘토 돈을 얼마씩 막 주고 했던 그 과거에 그 잘못된 멘토들에 대한 얘기를 저한테 해주시면, 제가 뭐 이런저런 말씀도 드리긴 한데, 어쨌든 잘 찾아오셨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긴 합니다. 60대 주부입니다. 1월 중순에 투자 자문 받으러 방문하려 했으나 사정이 있어 월말 이후에 전화 후 찾아뵐게요 하셨고요. 토요일 땀 빼며 운동하는 상상에 설레임이 있기에 금요일 밤이 너무나 행복합니다. 우리 대인춘풍 후미 대장님께서 올리셨고요. 금요일 저녁이라 그런지 졸면서 들었습니다. 졸면서 들으셔도 됩니다. 잠이 안 오실 때 밤에 웜의 신박 켜놓고 편안하게 들으시면 돼요. 듣다가 주무셔도 됩니다. 여러 애쓰시는 부장님들이 많으신데 전 어떻게 좀 더 도움이 되어야 할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선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겠어요 라고 우리 정부장께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제가 일 시킬 게 좀 있습니다. 아이디어가 있어요. 우리 선출 레나 정님을 어떻게 제가 활용을 할지 좀 아이디어가 몇 개 있습니다. 다음에 월간 전망 오시면 제가 미션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2월 안과의사회 심포지엄에 오셔서 강의하시나봐요. 깜짝 놀랐습니다. 채설리와 전무님의 인기가 대단하시구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백내장 검사도 잘 받으세요. 우리 BK 분이, BK 러버님이 안과 의사님이셨군요. 안과 의사의 심포지엄에, 근데 강의 시간이 뭐 25분인가? 얼마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25분에 뭔 말씀을 드려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저희 회사 오시는 분들한테 주식 투자가 뭔지, 왜 주식 투자가 어려운지 요즘 그 설명도 간단하게 좀 드리거든요. 이 확정 금리에 익숙해 있던 분들이 주식 바닥에 들어와서 이 막 변동성에 놀라가지고 거기서 다 떨어져 나가시잖아요. 그래서 뭐 그 얘기 좀 해드리고, 그 다음에 26년 올해 시장 전망. 근데 올해 시장 전망 얘기할 게 많은데 시간이 너무 짧아서
빠르게 거의 1.5배속으로 말씀을 쭉 드리고 와야 되겠구나. 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전무님 인형 어제 주문했는데 오늘 벌써 받았어요. 남편 가방에 달아줬는데 나의 인생 장태양보 무척 좋아했어요. 아이고, 그 인형이 좀 커가지고 약간 좀 걸거칠 수도 있는데 감사합니다. 계좌도 빵빵하게 불려주시와요. 머리 펌도 하셔야 되겠어요. 네, 머리 펌도 좀 해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제가 전자 매도 시점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와, 전문님 파시고 5에서 10% 더 오른 뒤에 파시면 될 거라고 봅니다. 여러 해 전문인 경험으로 추측해 봤는데 거의 맞을 겁니다. 네, 금요일 저녁이었나요? 네, 저녁에 아는 분하고 저녁을 먹었는데 우리 완전히 또 채슬리 TV 찐팬이시기도 합니다. 네, 그분이 저한테 한 번씩 사탕도 갖다 주시고 코 좀 좋아지라고 노즈 픽션인가 저것도 갖다 주시면서 간단하게 손편지도 써주시고 하셨는데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써놓으셨냐면 박세익 전문가다. 네, 그 형님이 그렇게 박세익 전문가가 보냅니다. 이렇게 하셨는데 우리 김경찬 님도 박세익 전문가 다 되셨습니다. 제 후배들이 늘 그렇게 얘기했거든. 세익이 형이 사라 하면 한 3개월 뒤에 사고 팔라 하고 나서 한 3개월 뒤에 팔면 된다고 그런 얘기를 예전에 해서 제가 그 말이 틀리게끔 저도 이제 자꾸 듣다 보니까 내가 너무 좀 빠른가 그런 생각도 하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1등 매니저 따라하기에서 오대리를 쫓아가며 3개월 투자하면서 매수한 종목을 어떤 이유로 어떤 타이밍에 매도하는지에 대한 것도 공부할 수 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이사전지에 따라서 매수했다가 1등 매니저 따라하기가 끝이 난 후에 오대리님의 뷰가 바뀌는 것이 읽혀져서 조금 이익 난 거 바로 팔았거든요. 조금 더 늦었으면 손절할 뻔했네요. 하셨습니다. 이 1등 매니저 따라하기 하셨던 분들은 지난 1기 때도 그랬고 이번 2기 때도 그랬고 좀 많이 그래도 배우셨을 거예요. 그죠? 네. 포트폴리오를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 항상 저점에 사고 고점에 팔고 이것만 생각하다 보니까 내가 사서 물린 종목 잘 못 팔고 못 정리하고 여러 가지 매매를 사실 잘못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포트폴리오 관리를 잘 못하고 계시는데 1등 매니저 따라하기도 하다 보면 포트폴리오를 여기서 이렇게 한다고? 네, 그렇게 하면서 배우시는 게 많지 않습니까? 그죠? 제가 오들이나 우리 성구 매니저나 참 어떻게 그 나이에 그 정도 경력으로 빨리 깨달았어요. 보면 우리 왕이사처럼 시니어가 되기 전에 빨리 깨달은 게 참 신기하더라고요. 반세 노블 오랜만에 들어보는 단어네요. 자주 가보지는 못했지만 좀 고급스럽게 보이는 그런 곳이었던 것 같아요. 옆에 붙어있던 스타벅스에서 화이트 초콜릿 라떼 먹으면서 벌써 20년 전 얘기네요. 전문의 말 안 듣는 부하 직원이 곧버스에 물려 있는데 어떻게 조언해야 할까요? 800원대부터 정리하라고 했는데 지금 500원이네요. 말 안 듣는 직원이라서 그런지 주식도 이 약간 청개구리 기질이 있나 봅니다. 주식을 약간 역발상 투자하는 거 좋긴 한데 오를 때 이 곧버스 때리는 거, 네, 그거는 좀 사실 그 강한국 작가가 그랬잖아요. 곧버스 매수가 많을 때는 무조건 주식 사면 먹습니다 하면서 네, 왜 그런지에 대한 이유를 쭉 해놨는데 확률적으로 굉장히 불리한 게임을 하고 있다라는 게 핵심이잖아요. 그죠? 이거 조명이 들어오면서 아수라백작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아무튼 이 잘못된 거잖아요. 근데 이 부하 직원이 왜 곧버스를 하면 안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모르면
지금 손절하는 게 의미가 없고요. 이 곧버스를 절대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강원국 작가의 뭐 예전 영상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차마 제 입으로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긴 한데 왜 안 되는지는 저도 설명을 여러 번 드렸잖아요. 그죠? 아무튼 네. 그러면 이래 잘못된 매매를 했을 때는 바로 잘라야 되는데 왜 하면 안 되는지 이유를 아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 곧버스를 하면 안 되는지. 오늘은 여기 워맨스통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신문기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문기사 읽기 전에 좋은 책이 나와서 책 소개 하나 해드리고 신문기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 숨겨진 돈의 흐름을 읽는 20가지 이야기. 부자는 자본주의를 어떻게 읽는가? 각자 도생의 시대에 당신의 관점을 뒤흔들 자본주의 이야기가 온다. 스테이블 코인부터 반도체 슈퍼사이클까지 요동치는 시장에서 필요한 개인 생존 전략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조원경 교수님의 책이 정말 좋은 책이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작년에 소개했던 것 같은데요. 모두의 금리, 그리고 그 전에 나왔었던 식탁 위의 경제학자들, 넥스트 그린 레볼루션 등등. 조원경 교수님 책을 보면, 책이나 칼럼을 보면 그 인사이트가 정말 대단하시거든요. 그런데 그동안에 나왔던 책 중에서 저는 아마 이 책이 아마 교수님 책 중에서는 역대 가장 좋은 책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부자는 자본주의를 어떻게 읽는가, 이 부분인데, 사실 그 경제학자가 주식을 잘 못한다라는 영국 속담이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경제학자가 주식 투자를 잘 못하지? 네, 그 부분에 있어서 저도 처음에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아니, 경제 전문가인데 경제학자 분이 주식 투자 제일 잘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똑같더라고요. 우리나라의 경제학 교수님 중에 저분 정말 주식 잘한다라고 이렇게 소문난 분은 없습니다. 솔직히. 경제 현상을 잘 설명하시는 경제학자 분들은 많습니다. 하지만 저분 주식 투자로 큰 돈 벌었어 라고 하시는 분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경제를 읽는 거랑 그 다음에 그런 경제의 흐름 속에서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투자 의사 결정은 다르거든요. 그게 경제학적 관점이 아니라 부자의 관점으로 자본주의를 바라보는, 지금의 현재의 자본주의를 제대로 이해하고 이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자본주의 하에서는 지금 이렇게 투자를 하는 게 맞다라는 결론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경제적 현상만 가지고 투자를 의사결정을 하려면 주식이라는 게 뭐죠? 불확실성,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한 투자이거든요. 근데 그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한 투자는 이 자본주의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을 때 투자에 대한 인사이트가 생기는 거라서 경제학적으로 계속 이렇게 해석을 하면 사실 주식 투자에 있어서 항상 뒷북을 치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참 좋은 책이 나왔다. 그래서 제가 이 책에 대해서 읽어보고 추천사를 써드렸었거든요. 지난 30년간 우리는 많은 위기를 겪었다. 1997년 IMF 외환위기, 2000년 닷컴 버블 붕괴, 2008년 금융위기, 그리고 2020년 코로나 팬데믹과 같은 악몽과도 같은 순간들이다. 하지만 늘 이런 위기마저 기회로 살린 현명한 투자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현대자본주의의 본질에 관한 정확한 이해와 올바른 투자 관점을 갖고 있었다. 똑같은 현상을 보더라도 그들은 다른 관점으로 해석한다. 노동소득을 자본소득으로 바꾸어 부자가 되고자 하는 분들이라면 이 책을 통해서 먼저 성공한 이들의 관점과
해석법부터 배우길 바란다라고 제가 추천사를 썼습니다. 이 책에 제가 책을 쭉 그동안에 원고를 쭉 읽으면서 이 목차에 답이 다 나와 있습니다. 보면 그 전체 목차가 뭐냐면요. 일단 프롤로그에서 관점이라는 자본주의에서 살아남는 사고 방식이라고 해서 이 교수님도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이 책을 통해서 관점을 제시한다. 부의 기원이나 경제학 원리보다는 세상을 보는 이 시선을 만들어주고, 둘째는 시장을 인간으로 해서 설명한다. 숫자와 그래프가 아닌 인간의 선택과 감정과 행동, 심리 등에서 부의 흐름을 해석하고자 했다. 셋째는 국제금융, 국가정책, 기술 패권을 하나로 연결해서 부의 격차를 개인의 문제로 한정하지 않고 국가와 기업과 산업기술이 어떻게 얽혀 작동하는지를 보여주고요. 네 번째는 삶의 색을 말한다. 부는 결국 살아가는 방식의 문제이기도 하다. 스스로 삶을 어떤 색으로 채울지 선택할 수 있는 사람, 나는 그런 사람들이 진짜 부자라고 믿는다. 네, 이렇게 프롤로그에서 밝히면서 부자는 세상을 어떤 관점으로 해석하는지, 같은 세상을 보더라도 왜 그들은 다르게 읽는지, 그리고 그 읽는 방식은 어떻게 길러지는가. 네, 이 큰 세 가지 카테고리로 그러고 이렇게 목차를 쓰셨더라고요. 일부에서는 부자는 세상의 규칙을 읽는다. 자본주의의 언어라고 해서 수요와 공급, 시장을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손부터 시작해가지고 회복 탄력성, 위기를 버텨내는 최고의 기술, 그리고 8대2, 부의 흐름은 왜 한쪽으로 쏠리는가, 그리고 기회비용, 부를 결정하는 선택, 이런 그 꼭지들이 있고요. 2부에서는 부자는 권력의 흐름을 해석한다는 거죠. 자본이 재편하는 새로운 세계 질서. 트럼프 대통령이 경제 질서 재편을 선언했고, 커피 국가 경제 수준을 가늠하는 지수가 돼버렸고요. 뷰티 미의 욕망을 입은 자본주의. 바이오 자본주의가 생존에 스며들 때. 전쟁 자본을 움직이는 리스크. 참 좋은 내용들이 많습니다. 3부는 부자는 변화의 신호를 포착하는데, 디지털 대전환과 기술 주도권 전쟁에서 AI 시장을 설계하는 새로운 부의 청사진, 에너지 시장의 새로운 주인이 되기 위한 조건,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화폐 시장 제4의 물결, 로봇 인간 대체 시대의 도래, 양자 컴퓨터 새로운 패권 전쟁의 신호탄. 3부를 마무리하며 자본주의에 불어닥친 제4의 물결. 그리고 4부는 부자는 삶의 태도를 설계한다. 자본주의 마인드. 불을 가로막는 마음의 족쇄를 해제하라. 대체 불가능한 철학을 만들라. 때로 옳고 그름은 분명하지 않다. 인생의 황금빛 마무리를 설계하라. 어떤 세계의 삶을 살 것인가. 네, 이렇게 참 좋은 책이 나온 것 같아서 오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조은경 교수님의 부자는 자본주의를 어떻게 읽고 있는가,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신문기사 읽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하이닉스로 수익률 600%, 전원주가 주식 투자하기 전 꼭 확인한 것이라고 돼 있는데, 자, 우리 전원주 선생님이 주식 잘하기로 소문이 나 있습니다. 저는 회사를 책임지는 사람의 얼굴을 봐요. 야박하게 생기고 욕심이 많아 보이면 안 사요. 주식 수익률 600%로 전원주 플러스 워런 버핏에서 전원 버핏, 원주 버핏 해도 될 것 같은데, 네, 전원주 씨는 최근 한 방송에 나와 투자 비법 중 하나로 관상을 말했다고 합니다. 숙명여대 다닐 때 관상학을 공부했다는 그는 사장, 전무, 내 담당자의 관상을 본다. 인상이 틀림없다고 했고요. 하이닉스가 SK
그룹이 인수되기 전인 2011년 2만 원대의 주식을 사는 등 장기 투자로 수익률이 600%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고요. 이런 그의 관상 투자학은 진짜일까? 자, 조선일보 머니의 머니 명강 시간에는 국내 최고 풍수 사주 전문가인 김두규 전 우석대 교수가 붉은 말의 해인 2026년 병원년 투자 비법에 대해서 털어놨는데, 자, 김 교수는 관상 투자학에 대해서 틀린 말은 아니라고 했고요. 관상이란 이목구비가 아닌 그 사람의 행동과 생각이 얼굴로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 저도 관상을 믿습니다. 우리가 관상은 과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왜냐면 제가 어릴 때부터 살아오면서 얼굴이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관상을 믿습니다. 백범 김구 선생의 백범 일지를 보면 백범 선생이 어린 시절 관상 공부를 했다는 말이 나와요. 본인 얼굴이 험악하게 생겼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관상 공부하다가 사주 불여 관상, 관상 불여 심상을 깨달은 거죠. 사주가 아무리 좋아도 관상만 못하고 관상이 아무리 좋아도 심상만 못하다는 뜻이에요. 네, 유명한 말이죠. 전원주 씨가 투자할 때 관상을 봤다는 건 회장들의 얼굴에서 풍기는 자신감이나 성실함 등을 봤다는 의미일 것 같습니다. 그건 봐야 하는 게 맞고요. 올해 병원년 60년 만에 맞이하는 불의 기운이 가장 뜨거운 해다. 불이 많은 시기는 화가 금을 녹이는 시기로 주식이나 환율 등의 변동성이 심하다는 것이고, 이럴 때는 더 많은 돈을 벌려는 것보다 지키는 것, 공격보다는 수성이 낫다는 것이다. 이럴 때일수록 의사결정을 할 때는 한 박자 또 하루 늦추는 것이 좋다며, 불의 기운이 강할 때 설치면 큰 낭패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불의 기운이 강할 때는 정보가 대량으로 쌓이게 되어 투자와 관련된 허풍이나 기대치도 많아지게 되고, 업종별로는 화약을 사용한 불기운에 맞는 업종이 더 성장할 수 있죠. 그러나 투자를 할 때는 내 사주를 먼저 봐야 해요. 내가 불이 강한 사주라면 불이 많은 것을 하면 안 돼요. 물이나 불로 녹일 수 있는 철강 등으로 가야죠. 지난해 업계에서 화제가 된 곳은 신용산역 일대인데, 이곳에 신사옥을 올린 아모레퍼시픽과 하이브가 둘 다 힘든 시기를 겪었기 때문이다. 아모레퍼시픽은 지난해 화장품 업계 시가총액 1위 자리를 APR에 내줬죠. 하이브는 미니진 대표와의 그 소송 등 많은 법적 공방을 겪었고요.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는 두 회사가 나란히 힘든 시기를 겪은 것이다. 용산은 여러 구역으로 나뉘어요. 먼저 윤 전 대통령이 머물렀던 지역은 옛날 무덤터였어요. 아, 그래요? 산 사람이 사는 공간이 아니죠. 거기서 남쪽으로 내려온 곳이 아모레퍼시픽과 하이브, 조금 더 가면 통일교의 옛 본부인 천복궁이 있어요. 그 지역을 고산자 김정호 선생이 한양을 그린 지도 수선전도에서 찾아보면 기와를 관리하는 관청이라고 나와요. 왕실에서 쓰는 기와나 도자기 등을 집산하는 곳이에요. 사람도 많이 살고 물류가 풍부했던 곳이지요. 고 문선명 총재가 풍수에 관심이 많았다잖아요. 흔히 말해 대박을 터뜨리는 곳인데, 작년에 조금 운이 안 좋았을 수는 있지만 아모레퍼시픽도 최고로 올라갔고, 하이브도 방탄소년단으로 세계 최고로 올라갔잖아요. 용산이라는 땅 전체가 강가에 있어 문화의 흐름이 굉장히 강해요. 작년에 안 좋았던 건 터보다 정상에 오른 후 의사결정의 문제였을 수도 있죠. 그렇다면 대통령 사주처럼 경영자 사주도 결혼과 이혼에 따라 기업의 운이 바뀔까? 많은 수재들이 모이는 대치동의 풍수는 어떨까? 네. 제가 차트는 관상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제가 아까 관상을 믿는다고 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생활하고 어떤 가치관을 갖고 사느냐에 따라서 사실 얼굴이 변합니다.
그래서 관상대로 운명이 결정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얼굴이 조금씩 그 사람이서 느껴지는 전체적인 소위 말해서 아우라라든지 그런 기운 이런 것들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차트를 보면서 이 차트 이상하네. 무너지는 차트 아니면 이 차트는 뭔가 급등주 차트인데 제가 한 번씩 저희 정보 모임에서 뭐 생뚱맞은 종목들 한 번씩 막 차트 보고 얘기해 주거든요. 나중에 급등하면 꼭 물어봐요. 박전무 어떻게 알았어? 그 나중에 급등하고 나면 뭔가 좋은 뉴스가 나와서 급등하잖아요. 그러면 꼭 제가 무슨 내부자 정보를 알고 있었던 것처럼. 근데 그냥 제가 차트 보고 얘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한 번씩 보면 이 급등주나 급락하는 분명히 그 차트가 있습니다. 그거는 회사가 차트가 그런 모양이 나왔기 때문에 뭔가 펀더멘탈하게 안 좋은 게 나온 게 아니라 펀더멘탈하게 좋은 게 있으니까 급등한 거고 펀더멘탈이 무너지니까 급락하는 차트가 나오는 거잖아요. 관상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느냐에 따라서 얼굴이 바뀌게 되고 아까 여기도 나오는 것처럼 결국은 사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주가 관상만 못하다고 하는 이유가 실제로 이 관상에서 그 사람이 현재 어떻게 살고 있는지가 얼굴에 나타나게 되고 근데 관상이 또 왜 심상을 못 쫓아가냐면 왜냐하면 사람의 심상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지금 당장은 이 사람이 힘들 수는 있어요. 어떤 세상의 운대가 안 맞아서. 그런데 좋은 심상을 갖고 살아가면 결국 잘 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관상불여 심상. 관상이 아무리 좋아도 심상만 못하다. 그런 말이 생겼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한국 1인당 GDP 3년 만에 뒷걸음이다. 대만의 22년 만에 추월당해. 자, 주말에 이 뉴스가 좀 나왔었는데요. 1인당 GDP가 지난해 3년 만에 뒷걸음질 쳤는데 저성장으로 경제의 파이를 키우지 못한 가운데 원화 가치마저 급락하면서 원화를 달러로 바꾼 GDP 규모가 쪼그라들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나라 지난해 1인당 GDP가 36,100달러이고요. 24년에 36,200달러보다는 0.3% 줄었습니다. 우리가 1인당 22년에 7% 넘게 22년 7% 넘게 줄어든 이후로 그때 당시에 37,500에서 34,810달러로 확 줄어든 이후 3년 만에 다시 감소를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2014년 1인당 GDP 3만 달러 시대를 열었고요. 2014년입니다. 그리고 12년째 4만 달러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는데 대만이 21년에 3만 달러 돌파한 이후에 우리보다는 한 9년 늦었다 그죠? 7년 늦었네요. 7년. 그리고 5년 만에 올해 4만 달러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국제통화기금은 우리나라의 첫 4만 달러 진입 시점을 2028년으로 전망하고 있고요. 지난해 우리나라는 22년 만에 대만의 1인당 GDP도 역전당했습니다. 지난해 대만은 38,740달러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3만 달러대에 갇힌 주요 배경으로는 일단 저성장이고요. 지난해 성장률이 1%, 코로나 때 0.7 마이너스였는데 그때 이후 5년 만에 가장 낮습니다. 자, 여기에 원화 가치가 하락한 것도 GDP 산출에 불리하게 적용했고요. 지난해 우리나라의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이 1,422원으로 전년보다 58.18이나 올랐고요.
가치는 하락, 달러로 바꾸는데 그만큼 많은 원화가 필요하다는 뜻인데, 잠깐만요. 지난해 우리나라의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이 연평균 1422원. 평균이네, 평균. 종가 기준으로는 환율이 약간 떨어졌잖아요. 자, 최근 달러 환율 추이입니다. 김대중 세종대 교수는 경제의 기초 체력을 보여주는 환율이 진정되지 않으면 우리나라 국민들은 계속 가난해질 수밖에 없고 규제 철폐와 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해서 한국을 투자하고 싶은 나라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환율 정확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이 2024년 말에는요 1472원이었는데 그 24년 시작할 때가 1293원이었어요. 1293원으로 23년 말이 1288원이었거든요. 1288원이었다가 24년도에 1472.3으로 끝났습니다. 그게 24년 11월 달에 트럼프 당선, 그리고 12월 3일 날 계엄 사태. 이것 때문에 국내 정치가 불안해지면서 1472.3까지 올라갔고요. 작년 연말에 1439.50으로 2.23% 환율이 떨어져서 끝났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우리가 원화가 달러 대비 소폭 절상이 돼서 끝났어요. 근데 연평균으로 따지면 24년 평균 값이 한 1370원 뭐 요랬으니까요. 네, 환율 상승, 뭐 원화 가치 하락, 네, 요 부분이 영향을 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기사는 조용원의 살롱, 팔란티어와 제갈공명. 지난번에 요 칼럼 되게 재밌었지 않습니까? 그죠? 베네수엘라의 마두로가 수갑차고 잡혀가는 모습을 보면서 지난번 칼럼에서 다룬 빅테크 용 가운데 하나인 팔란티어가 떠올랐다. 팔란티어는 전투작전 소프트웨어를 파는 기업이고요. 미국 국방부가 주요 고객입니다. 이번 작전에도 팔란티어가 AI 소프트웨어를 전투에 제공하지 않았을까 짐작한다. 팔란티어는 제갈공명의 역할을 하고 있고요. 제갈공명은 한자 문화권 최고의 전투 교과서이자 작전 교과서인 삼국지의 주인공이자 도사에 해당합니다. 공명의 장인이었던 황승은 사람의 능력을 간파하기로 유명했던 수경선생, 사마휘 같은 사람은 당대의 도사들이었는데 공명은 이러한 도사 그룹의 영향을 받고 성장한 인물로 봐야 하고요. 최고 수준의 도사는 천시, 지리, 인사를 꿰뚫는 능력을 지닌 인물입니다. 타이밍, 지리적 상황, 그리고 주요 인물들의 능력을 꿰뚫는 것인데, 즉 각기 따로 놀 수 있는 여러 분야를 유기적으로 연결해서 시스템화하는 능력이고요. 전쟁에서는 시스템화가 어려우면서도 승패의 관건이라고 봅니다. 삼국지의 적벽대전을 예로 들어보자. 천시인 타이밍은 동남풍이 언제 불 것인가를 예측하는 일이었죠. 지리는 육지의 전투가 아니라 이 강물에 수백 척의 배가 밧줄로 묶여있는 해전이었다는 점이고요. 밧줄로 묶여있는 배를 불로 공격한다는 이 화공이 지리적 이점에 해당했습니다. 인사는 공명 자신에 해당되는데 여기에서 관건은 동남풍이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미리 알고 있었을까? 아니면 진짜로 공명이 하늘에 기도를 해서 생겨난 바람일까? 공명은 1급 도사들 사이에 유통되던 빅데이터를 가지고 있었다고 여겨진다. 그 데이터는 주역의 18번째 괴인 삼풍고 괴였는데 이 괴의 제일 첫 줄에 성갑 3일, 후갑 3일이라는 대목이 나온다. 암호로 되어 있는 문구였고 이 암호를 풀면 갑자 일에 사흘 전부터 또는 사흘 후까지 동남풍이 불어온다는 의미였다.
공명은 이 데이터를 알고 동남풍이 불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었고 적벽대전에서는 갑자일로부터 바람이 불었다고 되어 있다. 갑자기라는 표현이 그것이다. 요거는 몰랐네요. 팔란티어의 AI 소프트웨어가 항공모함, 미군 전투기 150여 대, 미사일, 베네수엘라의 전력망, 국방, 정보 네트워크, 드론 조종, 마두로의 동선, 철갑 방어벽 등을 모두 시스템화했다고 본다. 수천 개, 수만 개로 파편화되어 있는 다차원적 요소를 서로 연결해 하나의 유기체로 작동시키는 게 팔란티의 전쟁 소프트웨어 아닌가 싶다. 그러니까요. 이 삼국지에서도 여러 전투 장면이 나오고 한데 최고의 하이라이트는 이 적벽대전이지 않습니까? 그죠? 이 적벽대전은 저도 뭐 한 수십 번 읽었던 것 같은데 읽을 때마다 정말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주식 투자할 때도 이 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설명을 할 때 이 동남풍 얘기를 했습니다. 똑같은 화공인데 조조의 대구는 지금 바람이 서풍으로 불고 있으니까 배를 묶어놔도 하나도 위험하지 않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안일하게 생각하다가 이게 바람의 방향이 바뀌면서 완전히 이 화공 제갈량의 화공에 속절없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식 투자도 똑같은 거죠. 제가 바람 불 때 연날리고 물 들어올 때 배 젓는다. 이 표현이 주식시장에서는 너무나 중요한 격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바람 불지 않은데 연을 날리려면 열심히 뛰어야 다녀야 돼요. 근데 바람만 불면 그냥 얼레에서 딱 연을 풀기만 하면 쏙 풀리면서 연이 하늘 높이 날아가잖아요. 그게 강세장의 특징입니다. 강세장, 특히나 돈을 벌기 제일 좋은 강세장은 유동성장이라 했잖아요. 코로나 같은 상황, 2008년 금융위기 직후에 페드가 제로 금리 만들어주고 그리고 우리나라랑 통화사업 만들어주고 전 세계 돈을 풀 수 있는 대로 다 풀었을 때 엄청난 바람을 불러일으키는 거거든요. 그때 조금 전에 소개해드렸던 이 부자는 자본주의를 어떻게 읽는가. 그 바람과 거기에 경제 주체들이 어떻게 대응을 할 거고 그러므로 인해서 자산 가격이 올라가는 그런 인플레이션 쓰나미가 오고 막 그렇게 이 자본주의 흐름을 읽으면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면 조조의 대군처럼 내가 돈이 많고 아무리 그 주식 투자할 때 돈이 많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동남풍을 보면서 제가 주식 강의할 때 하도 많이 인용을 했던 적벽대전이 나와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올해도 바람의 방향이 바뀌는지 안 바뀌는지 계속 우리가 예의주시해야 됩니다. 자, 의대 법대 가지 마라. 만물상 칼럼인데요. 작은 수입품 회사를 운영하는 지인은 올해 신상품 안내 홈페이지를 직접 만들었고 작년까지만 해도 전문 사진사와 디자이너 손을 빌렸습니다. 그래도 여러 날 걸렸는데 이번에는 휴대전화에 장착된 AI를 써서 단 몇 시간 만에 완성을 해버립니다. 그는 AI의 위력을 실감했다고 했지만 이런 변화는 관련 분야 취업준비생에게는 재앙입니다. 디자인을 전공한 지인의 자녀는 작년 초 졸업한 선배들은 대부분 취업에 성공했는데 우리는 거의 취업이 안 된다고 했고요. 이런 분야가 지금 한둘이 아닌데 인터넷에는 AI에게 빼앗긴 일자리 리스트가 줄을 잇고요. 데이터를 입력하는 데이터 입력원, 단순 사무직과 격리, 콜센터 상담원, 속기사 같은 업무는 물론이고 지금 통역, 번역, 코딩처럼 지적인 분야까지 막 나오고 있고요. AI 때문에 취업 최고 유망 직종에서 단숨에 취업 불가능으로 추락하기도
해버립니다. 미국 컴퓨터 학과 졸업생의 23년, 24년도 취업률은 가장 저조한 철학, 역사학 전공자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일론 머스크가 지난주 미국의 한 팟캐스트에 출연해서 의대에 절대로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최고 선망 직군인 의료 분야도 AI 침공을 피할 수 없다는 전망은 전에도 있었는데 일론 머스크는 3년 안에 휴머노이드 로봇이 외과 의사를 대체하게 될 것이라고 구체적인 수치까지 제시했고요. 윌리엄 비치 전 미국 노동통계국장은 2026년 전미경제학회 총회에 참석해서 법조계는 절대 진로로 택하지 말라면서 법대행을 만류했고요. AI가 판례 조사부터 법률 자료 검토, 계약서 초안 작성을 맡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지난 9일 폐막한 CES의 올해 주제는 피지컬 AI였는데 AI를 장착한 휴머노이드 로봇이 무술 고수처럼 몸을 날려 격파를 하고 사람처럼 손을 써서 빨래를 개고 이 로봇들이 조만간 법정과 수술실도 차지할 줄 모른다. AI가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하게 되면서 대표적인 고임금 직업인 의료, 법률, 금융 서비스 분야 임금 감축액만 10년 안에 약 1조 2천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와, 1조 2천억 달러면 헐, 이게 거의 1700조. 그만큼이 세이브가 되니까 그만큼 이 AI 소프트웨어를 만들어내는 회사가 요 줄어든 것만큼 시총을 가져가겠죠. 이 모든 변화가 한국에서도 곧 벌어질 미래이고요. 이미 국내 로펌들은 신규 변호사 채용을 크게 줄였습니다. 미국에서는 뛰어난 인재가 가서는 안 되는 곳으로 지목된 의사 변호사 분야가 한국에서는 여전히 가장 머리 좋은 인재들이 몰리고 이대로 가면 개인은 물론이고 국가의 미래에도 큰 손실이 될지 모릅니다. 의대 진학은 돈 많이 드는 고급 취미가 될 것이라는 머스크의 경고를 흘려듣지 말아야 한다. 물론 우리나라에 또 판사, 검사는 계속 있어야 되고 그죠? 변호사도 물론 계셔야 됩니다. 근데 확실히 법적으로 요즘 애매한 거 예전에는 변호사에게 꼭 상의해 보세요. 세무사에게 꼭 상의해 보세요. 세법은 이제 좀 자꾸 바뀌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계속 업데이트가 만약에 안 된다면 소프트웨어가 못 따라와서 그럴 수는 있지만 요즘은 뭐 가장 최근 것까지 다 업데이트 되긴 하더라고요. 법률적인 거나 이런 거 요즘 챗GPT한테 물어보면 제미나이한테 물어보면 너무 친절하게 가르쳐주지 않습니까? 그죠? 친절하게 가르쳐주고 그 밑에 또 혹시 요런 것도 필요하면 알려드릴게요. 얼마나 친절합니까? 네. 확실히 큰 위협이 될 것 같습니다. 자, 특파원 리포터 샤오미 마오타이 그리고 판다. 자, 지난 5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국빈 만찬 후에 샤오미 폰으로 기념 촬영을 하는 장면이고요. 얼굴 표정들이 다 훈훈하십니다. 한국과 중국은 베이징에서 샤오미와 병어를 주고받은 셈이다. 병어? 중국은 기술 수출을 원했고요. 한국은 원물을 대륙에 팔고자 했다. 지난 5일 회담에서 잠깐만요. 중국은 기술 수출을 원했고 우리나라로부터 기술 수출을 원했고 우리는 원물을 대륙에 팔고자 했다고? 지난 5일 회담에서 한중 정상은 관계 복원 선언과 함께 뒤바뀐 양국 등가 교환 공식을 확인했고요. 자, 이번 회담에서 가장 주목받은 장면은 샤오미 셀카였는데 정상회담 때 지난 11월 경주 정상회담 때 선물로 받은 샤오미 스마트폰으로 기념 촬영을 했고요. 한때 대륙의 실수로 불리던 샤오미는 이제 한국 시장을 공략하는 중국 첨단 기술의 상징이자 얼굴이 됐습니다. 중국의 달라진 의중은 회담 배석자 구성에서도 보였는데
과거 중국 측 배석자들은 외교 안보 라인 중심이었지만 이번에는 경제 기술 라인이 전면에 섰다고 합니다. 국가발전개혁위, 상무부뿐만 아니라 과기부, 공신부, 수장까지 이례적으로 함께 했고요. 이 대통령 일정에 초대된 중국 기업 대표단에는 TCL, CATL, 텐센트 등 첨단 기업이 포함됐고, 반면 한국이 이번 회담에서 얻은 경제 성과는 전략 물자 공급망의 안전 핀인 한중 상무장관 회의 정례화와 냉장 병어 등 수산물 농축산물의 대중국 수출 허용 확대에 그쳤는데, 이마저도 중국이 일본을 겨냥해서 히토리와 수산물 금지 조치를 내놓은 국면에서 받은 어딘가 불안한 선물이다. 시진핑은 과거 한국 대통령 국빈 방중 때 내놓지 않던 초고가 바이주 마오타이를 이 대통령에게 대접을 했고요. 2013년 박근혜 대통령 방중 만찬주로는 장위 와인, 그리고 2017년 문재인 대통령 방중 당시에는 장위 와인에다가 샤도네이 화이트 와인이 더해진 것과는 대조적이고, 마오타이는 중국의 커진 경제력을 과시하고 한국이 대만 등 의제에서 중국에 협력을 하며 최고의 보상을 제공할 것이라는 메시지로 읽히게 됩니다. 시진핑이 베이징 짜장면을 이 대통령에게 권한 장면 또한 중국 룰을 받아들이라는 은근한 신호처럼 다가오고요. 정상 간의 대화에서 판다, 축구, 바둑 등 지나치게 소박한 주제들이 나열된 것도 한중 사이 레드라인이 늘고 민감 의제가 많아진 현실을 보여줍니다. 한국이 기대하는 문화 교류의 핵심은 K-팝과 한국 드라마, 영화의 중국 시장 전면 진출인데, 관심이 덜한 소재들이 그 중심에 놓였고요. 이 대통령은 조기 방중을 통해서 대북 대화의 돌파구를 기대했지만 중국 측 발표문에서는 이 북한 문제가 빠졌습니다. 결국 이번 회담에서 샤오미는 한국을 앞질러 기술 강국이 된 중국의 위상을, 마오타이는 경제를 외교와 묶어 움직이는 중국의 전략을, 판단은 한중 교류의 폭이 좁아진 현실을 연상케 한다. 달라진 중국을 상대해야 하는 한국의 고민은 더 깊어질 수밖에 없다. 네. 자, 마지막 기사입니다. 땡큐 삼성전자, 하이닉스 국민연금 평가액 70조가 늘었다. 재미난 사진인데 보세요. 그림인데요. 자, 이재용 회장님하고 최태원 회장님이겠죠. 이렇게 삼성, SK 위에 반도체에 있고, 지금 젠슨 황, 그 다음에 팀쿡, 사티아 나델라, 순다르 피차이, 그리고 마크 저커버그 뭐 쭉 디램 주세요. 전자와 하이닉스 주가가 지난해 4분기에 급등하면서 국민연금의 상장사 주식 평가액이 한 분기 만에 70조가 늘었고요. 국민연금이 지분 5% 이상을 보유해 공시 대상인 상장사의 주가 평가액은 지금 무려 266조로 집계가 됐습니다. 야, 지난해 3분기 말 196조와 비교해보면 한 70조 늘었습니다. 자, 4분기 평가의 증가폭이 가장 큰 종목은 전자와 하이닉스로 각각 26조, 21조. 예, 요 두 개 합쳐서 거의 48조네요. 47조 한 3천억인데, 같은 기간 국민연금 전체 주식평가액 증가분 69조 7천억 가운데 67.8%나 차지합니다. 국민연금의 전자 하이닉스 지분율은 지난해 3분기 말과 지난 7일 기준 각각 7.75, 7.35%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크게 변동이 없을 거예요. 지난해 4분기 삼성전자 주가는 64% 정도 오르고 하이닉스가 106%나 상승했습니다. 반도체에 이어 평가액 증가폭이 가장 큰 종목은 SK스퀘어 한 3조, 현대차가 2조, 삼성 에피스홀딩스가 1조 1천억,
순이었고요. 에피스 홀딩스는 지난해 11월 24일 인적 분할해서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한 지주사입니다. 한편 최근 국민연금은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기업들에 대한 지분을 확대하고 있고 반도체 업황의 강력한 호황 사이클이 중소형주로 확산될 것이라는 판단을 한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국민연금은 삼성전기 지분을 10.92%로 LG이노텍 지분을 9.46%로 확대했습니다. 이 밖에도 테스, ISC, 하나머티리얼즈, 코리아스키트, VM, 두산테스나, 해성DS, 유진테크 등 주요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의 지분을 추가 취득했다고 공시를 했네요. 김수연 한화증권연구원은 현재 반도체 소부장 전체 시가총액은 전자와 하이닉스 합산 시총의 약 8%에 불과하고요. 박강호 대신증권연구원은 전자 하이닉스의 주가 강세가 중소형 소부장 업체로 확산될 시점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기업이 잘 되니까 우리의 국민연금의 수익률도 늘어나고 그만큼 우리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기간도 늘어나면서 우리의 노후가 훨씬 더 안정적일 수 있기 때문에 역시 기업이 잘 돼야 됩니다. 네, 기업이 잘 되는 나라. 오늘 같이 점심을 하신 한 상장사 회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국가가 무엇인가? 나는 국가는 곧 기업이라고 생각한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그 말씀이 다시 한번 떠오릅니다. 네, 오늘 월매 신박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행복한 하루,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채슬리 투자자문의 박세익입니다. 최근 저와 채슬리 이름을 도용해서 투자 사이트라든지 밴드, 텔레그램, 카톡 채널 등에서 이 리딩방으로 유도한 뒤에 금전적인 피해를 입히는 이 사칭 사례가 빈번하게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저희 채슬리 투자자문의 임직원들은 SNS나 온라인 채널 등을 통해서 일체의 투자자문 활동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는 정식 자문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저희 회사에 내방하셔서 계약서 작성 절차를 거쳐서 진행되기 때문에 이외의 모든 유료, 무료 지금 투자자문 행위는 불법이므로 각별히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의심스러운 채널이나 메시지를 받으시면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즉시 신고하시거나 삭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례가 이 사칭 사례에 피해를 보신 분들의 핸드폰을 제가 보면 이 방에 오셔서 무료로 투자를 도와드립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보면 어떤 밴드로 특정 밴드로 유도한 다음에 돈을 송금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 과정에서 저희하고의 일체 계약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돈을 송금하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특히나 유의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또 저희 업계의 유명인을 사칭한 그런 사칭방도 많이 지금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공통적인 특징이 앞으로 몇백 %가 날 급등주를 알려줄 테니까 이 방에 가입을 하라. 그러고 난 다음에 금전적인 부분을 갖다가 송금을 요청하는 그런 형태의 수법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무료로 주식을 알려드립니다. 이런 문자를 받으시면 바로바로 삭제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채슬리와 채슬리 임직원들을 많이 사랑해 주시는 저희 채슬리의 고객분들 그리고 저희 채슬리의 이 구독자분들이 이런 사칭 피해가 일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에서 항상 평화와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